아니요. 일단 이게 줄이 이쪽으로 이걸 바꾸셔서 시는 다시 네, 오신 시는 이쪽 앞에 말고 저쪽으로 줄을 서주세요. 네네. 시는 이쪽에. 서명하셨습니까? 서명하신 분만. 네. 네, 그쪽으로 시는 그쪽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구시 복지당책과 복지서비스 팀장 강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속, 머릿속에 통합돌봄에 대한 열망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본인의 전담 업무는 따로 있고 지금 TF 구성되면서 이 업무를 통합돌봄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오늘 전문가 한 분과 또 대전시 대덕구의 팀장님을 모셨는데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도 일부 개편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전달 체계 이론화라든지 또 간소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 완벽하기보다는 진행하면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질문하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이영기 팀장님, 그리고 대구광역시 네, 낯익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통합 돌봄과 관련한, 특히 노인과 관련해서의 노인 돌봄과 관련한 부분을 앞으로 지역사회가 어떻게 개인 부담과 함께 같이 가게 할 거냐.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재정 자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유학할 때 일본이 20%가 되는 지점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지금 일본 제도를 거의 한 20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20년간 일본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들이 원하는 내 집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하는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를 넘어서서 보건복지, 기존의 공공, 시군구 본청 읍면동을 넘어서서 포인트들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아까 1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쓰는 생애에 다 쓰는 의료비를 다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인가, 노후의 삶의 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제가 법 통과 이후에 지자체 단체장님들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단체장님들이 쭉 얘기를 들으세요. 시장님 집에서 임종 맞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온만 상을 다 받아요. 제가 서울시 은평구 주민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은평구를 여러 가지 들여다보는데 제 중에는 이미 집에서 임종을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되겠네. 첫 번째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쭉쭉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은 돌봄이 시작이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퇴직하실 때까지 노인 돌봄은 계속 대구 지역사회의 제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일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45세, 40대 이상부터 걸리는 분, 지금의 우리의 정책이 지금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담이 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만약 집에서 임종을 한다, 아마 주위에서도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시니까 국가가 저는 최소한 깔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집에서 생활하신다라고 하면 내 두 발로 병원을 갈 수 있을 때는 대한민국만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시고 병원 가야 돼요.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찾아오는 의사가 있다.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보건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대덕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방문 의료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대덕이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찾아오는 의료 그리고 건수가 뭐냐면 낙상이에요. 낙상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중증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낙상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요양병원을 가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 선택이 없어요. 아니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 간병인 쓰면 돼요. 제가 최근에 들어봤더니 대구는 조선족 간병인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상주하는 선생님은. 퇴원환자 지원이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게 또 의료 측에서의 또 하나의 축이 돼야 됩니다. 장교양의 보장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장교양이 진입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거는 그 네 가지의 서비스가 어르신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커버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가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통합돌봄의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더 늘려야 돼 라고 하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왜냐, 장교양보험제도는 건보공단이 보험자예요. 그리고 장교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때 협업한다라고 하는 구조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의 로드맵에 담겨 있고, 26년 3월이 되면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있어요. 대구 남구는 장애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노인이 메인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 장애인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들만의 모델로 만들어갈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여러 가지 지금 한참 복지부가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윤곽이 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장님들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광주시장님이신 강기정 시장님의